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오늘은 랭킹쇼 여름 결산 특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동안의 오늘장 관심주 종목 내에서 여름 동안의 수익률 탑20 종목 결산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루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유한타증권 류민수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좋습니다. 네,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그날의 특징주 안에서 관심주를 선별을 해봤는데요. 그룹주를 포함해서 대략 230여 개 종목을 다뤘습니다. 그중에서 방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종목으로는 7월, 8월 여름을 뜨겁게 달군 종목들 역시 에코프로가 11회로 높은 관심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됐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이에 못지않게 많이 소개가 됐네요. 네이버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여름 동안 2차 전지, AI 반도체 시장의 중심축으로 또 AI 기대가 다시금 짙어졌던 모습 종목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네, 정말 많은 종목 저희가 다뤄봤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여름 결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당일 종가와 최고가 기준으로 이 상승 또는 수익 계산을 했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먼저 20위부터 11위까지 한번 어떤 종목이 랭킹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네, 주도 섹터들이 미지근하게 움직이면서 이 테마주들이 들썩였던 올여름, 그만큼 종목 선별이 중요했던 시기였죠. 이 랭킹쇼 종목 탑10에서 살펴본 다양한 종목들 중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탑20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위에 이름을 올린 종목은 어떤 거일까요? 바로 20위는 이광무 파트너가 7월 28일 선택했던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챗 GPT 관련한 모멘텀으로 한 달 새에 53%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다음 19위는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저 대표가 7월 12일 눈여겨본 효성중공업입니다. 이 하반기 기대가 묘한 가운데 수익률 55%네요. 이어서 18위 또 김덕호 대표의 종목인데요. 오늘 삼성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20%대 급등을 보이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수익률 55%를 기록하면서 1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17위 또한 오늘 강한 종목이죠.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코스맥스가 자리했습니다.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가 7월 17일에 선택했는데 그 이후 중국인 관광객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한 가운데 수익률 59%를 기록했습니다. 16위는 천당 3번 갈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의 픽 3천당 제약입니다. 7월 4일에 가져와서 2달 사이 67%나 올랐습니다. 수익률 탑20 내 20위부터 16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여름 결산 수익률 20위부터 16위까지 종목들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좀 종목 진단을 해볼까요? 16위에 이름 올린 삼천당 제약, 김성우 이사님 워낙 많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 지금 다시금 좀 살아나는 모습이죠. 캐나다에 이어서 이제 또 유럽 본계약 체결 기대까지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 70%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자, 이제 유럽 본계약을 향해서 기대를 여기서 좀 더 높여봐도 될까요? 목표가를 굉장히 또 높게 잡아주셨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 때 처음 말씀을 이제 드리고 나서 상반기에 좀 수익이 크게 났었죠. 근데 그때 좀 못 팔았습니다, 다들. 예, 못 팔았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CSR 임상 결과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슈팅이 나왔고 이제 그 당시에 올 상반기에 이제 CSR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 단계가 이 각 국가, 각 대륙별로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실망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드디어 캐나다 본계약이 첫 계약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빠르게 다시 한번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참 이 시장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번에 본계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억울한 어떤 면들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줬고요. 중요한 것은 캐나다 계약 컨센서스가 1조 정도였는데 실제 발표된 것은 2.2조로 2배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합의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동안 이제 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고용량이 나오게 되면은 이 아일렛 시뮬러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증액, 오히려 2배 이상 증액이 되면서 고용량 이슈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또 하나
이 상업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번 본계약을 통해서 이것도 말끔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더해서 이제는 캐나다가 이제 아포텍스라는 이제 캐나다 1위 제네릭 시밀러 회사와 계약을 했고요. 이 아포텍스와 함께 미국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계약의 경우는 4조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미국 계약이 이제는 4조 이상 약 8조에서 10조 정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번에 한번 또 유럽 계약도 10월로 미뤄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나온다던 계약이 10월 미뤄지니까 야 그것 봐라 너네들 그러면 그렇지라고 시장에서 좀 안 좋게 생각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100개 이상이 되는 이 어떤 특허에 대한 실사를 이미 다 마무리하고 사이트 심사만 남아 있기 때문에 10월로 예정이 좀 딜레이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이트 심사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허예민 키움 의원께서 9월 6일, 7일로 업데이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10월 안에 유럽 계약도 나올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은 가장 큰 계약, 미국과 유럽 계약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전고점 넘어서 목표가 20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20만 원까지. 삼천당제가 사실 좋다 했는데 빠지는 모습 보고 같이 또 주춤해지셨을 텐데 다시 한번 또 반등을 꾀하고 있고 높은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20부터 16위까지 랭킹쇼 여름 결산 종목들 쭉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 삼천당제약을 또 진단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18위를 차지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AI 휴머노이드 삼성발 이슈에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계속해서 순위를 높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5위부터 11위까지의 수익률도 확인하고 오시죠. 네, 이어서 15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5위는 전태진 파트너가 8월 18일 선택한 STX입니다. 1년 내내 가로로 움직였는데 인적 분할 이슈의 초급등에 2주 사이 수익률 68%를 기록했습니다. 네, 14위도 연이어 지주사가 나왔네요. LS입니다. 류민수 유한타증권 부장이 7월 20일 눈여겨봤는데 2차 전지 사업과 또 올여름 초전도체란 테마가 붙으면서 6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13위는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종목이 된 에코프로가 차지했습니다. 김성훈 이사가 7월 3일 신고가임에도 콕 짚었었는데 그 후에도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120만 원까지 올라온 가운데 수익률 69%를 내고 있네요. 다음은 12위 알아보시죠. 연달아 2차 전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이 반종민 프레스티지 소장이 7월 10일 첫 출연해서 긍정적으로 지켜봤는데 올여름 70%나 올랐습니다. 마지막 11위 신테카바이오는 AI 신약 개발업체죠. 이 엔비디아가 AI 신약 개발업체에 투자했던 소식이 들려오면서 함께 들썩였는데요. 오늘 루닛이나 뷰노 같은 종목들과 키 맞추기에 나서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류민수 부장이 7월 13일 선택해서 76%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여름 수익률 탑 20의 15위부터 1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상반기 수익률 15위부터 11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가운데 14위에 오른 LS와 11위에 오른 신테카바이오가 또 류민수 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었죠. 그 가운데 좀 LS를 여쭤보고 싶어요. LS 7월 20날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제2의 포스코홀딩스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망이 밝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현 시점 좀 LS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LS는 자산 30조 원이었거든요. 30조 원인데 매출로는 재계 13위. 그다음에 자산 규모는 재계 16위 그룹입니다. 상당히 좀 큰 기업이죠. 훌륭한 상장, 비상장 회사를 두루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이번에 영업이익 2,800억을 넘는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 달성을 했고 올해 아마 영업이익 1조 원 돌파가 가능하지 않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LS 전선이나 일렉트릭 이쪽의 수주 잔고도 역시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영업이익에 대한 이런 전망은 좀 밝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를 왔는데 실적 발표를 왔는데 LS 일렉트릭이 실적이 가장 좋았어요. 근데 이쪽에 대한 지분율이 좀 낮았던 점, 그래서 지배 지분 순이익이 조금 컨센 대비 좀 밑돈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케이블이나 해저, 터널 이런 거가 상당히 화랑이었는데 좀 약간의 좀 믹스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일정 부분 훼손난 점, 그 다음에 뭐 LSIND가 북미 통신업체 재고 조정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수요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찌됐든 동사가 그때 올랐던 부분은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을 하면서 동사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LNF와의 협업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황산, 니켈,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명이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후도 일정 부분의 기가 조정을 거친 후에 2차 전지가 이제 또 한 번의 상승이 있을 겁니다. 이때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립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LS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20위부터 11위까지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름 결산 특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위권 종목이죠. 수익률 10위부터 7위까지 먼저 살펴보고 올 텐데요. 박소영 캐스터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이제 벌써 탑10이네요. 먼저 10위는 올여름 개인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으로도 알려져 있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가 7월 12일에 40만 원대에 픽했는데 2차 전지 밸류체인 완성 소식에 7월 중에 76만 원 전고점을 찍기도 했었죠. 수익률 82%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9위도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네요. 금양입니다. 7월 11일 김성훈 이사가 눈여겨봤는데 7월 중에 급등하면서 83%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8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분위기를 좀 바꿔갑니다. JW 중해제약이 차지했습니다. 반종민 소장이 7월 10일을 선택했는데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네요. 수익률 95% 기록했습니다. 다음 7위는 기업향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 엠로입니다. AI 관련 사업도 진행하면서 이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반종민 소장 7월 10일에 눈여겨본 세 종목 모두 수익률 탑 2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엠로는 세 자릿수 101%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10위부터 7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7월과 8월 정말 2차 전지주 그리고 의외로 바이오주들, 제약 바이오주들이 또 선방을 하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10위 포스코 홀딩스와 9위 금양, 2차 전지 전반의 흐름을 또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인데 이 두 달 동안의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대응 관전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LS는 중립에 대한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대장격으로 볼 수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워낙 또 이제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 금양까지 지금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네. 일단은 금양을 비롯해서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금양,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포스코 DX를 제외하고요.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금양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7조 5천억까지 올라왔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숫자가 나오는데 금양 같은 경우는 상반기 매출액 754억, 영업손실이 75억으로 숫자가 좀 아직까지는 안 나온다는 점이 조금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을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금양 같은 경우는 11월이죠.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 좀 비중을 더 줄이셔서 적극적인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고 교체 매매를 통해서 오히려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가운데 종목을 압축해서 한번 대응해보자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와 7위 가운데서도 살펴보도록 하죠. 8위는 JW 중해제약, 7위는 엠노인데요. 그 가운데 JW 중해제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토피, 통풍 치료제, 탈모 치료제까지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데 정말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어디까지 추가 상승 이어질까요? 예, 동사는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뿐만 아니라 실적도 좋았죠.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1,800억, 영업이익이 200억
9억대로 전년 대비 12%, 19% 성장한 모습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실적에 대한 주요 원인은 전문의약품 매출 성장, 그다음에 고마진 제품, 특히 고마진 매출 증가 때문에 원가율 개선돼서 수익성이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고지혈증 치료제 리바로젯, 이게 이제 가파른 성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도 엔데믹 상황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5월부터 혈우병 치료제 햄리브라, 이게 이제 보험 적용이 됐거든요. 이게 앞으로 매출 기여도에 한 또 보탬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요 햄리브라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녹십사 측이 이제 많이 이제 치료제를 장악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녹십사 측에서 여러 견제구로 날리고 있죠. 아무래도 햄리브라가 이제 적응증 확대, 그다음에 급여 확대, 그다음에 특히나 정맥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치료 요법이 좀 더 좋고 더 편리하고, 그다음에 4주에 1회라는 이런 투약 편익성도 있기 때문에 녹십사 측에서 계속 지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햄리브라의 앞으로 처방 확대가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업계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가가 이제 그 상승 전에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실적도 좋아서 리레이팅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은 일정 부분은 부담스러운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AI 신약 개발이죠. 이게 이제 그 머크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협약을 맺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후보 물질 발굴 이런 거는 임상 성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임상에 대한 유효성이나 안정성을 판명하는 거는 AI가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중장기 모멘텀을 일정 부분 가져가고 있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 때문에 저는 일단은 보유자 영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일단 한번 주가 레벨업 했기 때문에 지금 신규를 보기에는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상승폭 좀 제한적일 네. 수 있다. 보유자 관점으로 JW 중해제약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 이제 시세냈던 종목들 7월과 8월 여름 특집 결산 수익률 탑10 안에 이제 들어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보유자 관점 짚어주셨습니다. 과연 또 랭킹쇼 종목 탑20 6위부터 3위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높은 수익률로 랭크가 됐을지 바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네, 벌써 6위네요. 바로 6위는 동훈하나텍이 차지했습니다. 이 신사업으로 낙점한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과 기존 핵심 사업 이 반도체 부문이 호조를 보이면서 상반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김성훈 이사가 픽했는데 두 가지 모멘텀으로 두 달 사이 106%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다음 5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에코프로비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이번 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의 투심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소폭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훈 이사가 7월 4일 주의 깊게 봤는데 올여름 112%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4위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차지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하나하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길건우 FR자산관리 대표가 7월 4일 선택했는데 2차전지 열풍에 올라타면서 한 달 새에 9만 원 선을 터치했고 수익률 123%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3위 동메달을 알아볼까요? 네, DENT가 차지했습니다. 소재주들의 뒤를 이어서 올여름 장비주들의 시세 분출이 나타났습니다. DENT는 글로벌 장비업체 중 유일하게 2차 전지향 양극재 레이저 노칭 장비를 개발했고요. 수주도 착착 이뤄지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눈에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7월 10일 곽영훈 대표의 피기로 128%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6위부터 3위까지 알아봤습니다. 6위와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훈아나텍과 에코프로비엠 모두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종목이에요. 네, 먼저 동훈아나텍부터 살펴보죠. 지금 고점 찍고 조정에 나서고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는 이제 타액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기술을 가지고서 큰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보통 이렇게 한번 큰 시세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매출에 대한 가시성이나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검증을 할 텐데요. 되게 중요한 것은 이제 혈당 측정의 어떤 시장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타액, 즉 침이죠. 침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것은 바늘로 찌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전 세계 시장의 혈당 측정의 트렌드가 이제 CGM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몸에다가 이제 붙이면은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아이센스가 결국 오늘도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훈 아이텍 같은 경우는 일단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시장 관점 접근하시고 아이센스로 갈아타시는 그런 전략, 즉 교체 매매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센스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직접 말씀 주셨으니까. 네. 에코프로비엠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 4개 종목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이제 에코프로 BM, LNF까지 이 양극재 업체들 쪽으로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장에서만 도는 얘기이긴 한데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ESS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지금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테슬라가 3,700만 원, 3,500만짜리 저가형 하이랜드라는 모델을 현재 내놓을 예정입니다.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확산이 된다라면은 결국은 양극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역시도 그동안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네 많이 하면서 주가가 밀렸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부터는 다시금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올 상반기 너무 많이 버셨죠.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대주주 이슈에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 팔 이유는 없다. 하지만 모아가는 그런 전략, 내년을 바라보고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원 지주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네요. 확실히 여름철 가장 핫했던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뭐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 핵심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갖고 가는 전략 2차원 지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4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진단을 해볼까요? 지금 포스코 그룹주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거 올라왔는데 워낙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숨고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규 벤처 관점으로 또 모아가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비중 축소 의견이고요. 네. 동사 다 실적들이 좋아요. 그래서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 3,500억대, 그래서 컨센서스 17% 상회하는 호실적. 그러니까 아무래도 철강 시황이 이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포항공장 가동 이런 것 때문에 철강 트레이딩 실적이 상당히 호조세가 있었고 미얀마 가스전 비용 회복 이런 부분도 이익이 좀 덧붙여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2차 전지나 소재 트레이딩 이런 부분이 그룹이 필요로 하는 이런 에너지 사업, 이런 중장기 역할은 충분히 기대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구매, 제품 판매, 그룹사하고의 끈끈한 연결고리가 아주 회사의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 견인할 거는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친환경 에너지 사업, LNG, 신재생 수소, 그다음에 소재단, 철강, 2차 전지, 구동보토코어, 그다음에 최근에는 식량, 에너지, 바이오, 신사업 등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네. 이런 어떤 사업들이 잘 순항을 하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의 업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수가 있을 거는 같은데요. 다만 현재 주가가 이제 글로벌 피어 대비, 특히나 일본 상사 대비 상당히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70~80% 붙은 가격이기 때문에 향후에 각 말씀드렸던 영역별 이런 거에 대한 목표치, 그다음에 실적 이런 것들이 조금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안정적 실적, 그다음에 추세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최근에 주가 급등에 따라서 이런 실적들이 바로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멀티플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건 조금은 어렵지 않나,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최근에 급격히 상승한 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일단은 상승시마다 비중을 축소한 후에 기간 조정에 한번 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져있을 좀 사볼까가 아니라 갖고 있는 네. 분들의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 조절을 하는 전략으로 삼아봐야 한다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진단을 주셨습니다. 워낙 이제 미래 가치를 땡겨온 데 따른 좀 지금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차전지 장비 쪽 D&T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2차 전지 이제 이게 이따가 9월에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도 주도할 쪽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같아요. 근데
9월만 놓고 봤을 때 일정 부분 저는 2차 전지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담기보다는 역시나 횡보할 때 횡보하는 흐름을 보고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소재뿐만이 아니라 장비까지도 네. 같은 맥락에서 조금 더 9월에는 기간 존정을 염두에 두고 신규 매수를 한다면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D&T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4위, 3위까지 진단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 좀 이어가 볼까요? 네. 이어서 여름 결산 특집 랭킹쇼 종목 탑 20. 과연 2위와 1위, 수익률 2위와 1위는 또 어떤 종목에 랭킹되어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네, 단 2종목막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메달권도 역시 또 차전지일까요? 2위 한번 열어보시죠. 네, 2위는 반도체주 ISC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7월 10일 SKC에 인수되면서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10%대 급락을 보였는데 이를 김성훈 이사는 매수 기회로 활용한 건데요. 이 ISC가 만드는 실리콘 러버 소켓, 최근 가장 핫한 HBM의 필수 소재입니다. 엔비디아가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AI 반도체 관련주들로 기대감 강하게 실렸고요. 수익률 136%를 기록하면서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망의 1위. 바로바로 오늘도 날아가는 종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4위 자리로 올라온 포스코 DX가 차지했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사업 기대란 모멘텀과 함께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연일 새로운 가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7월 11일 이전 상장을 검토한다라는 설이 들려왔을 때 김성훈 이사가 찜했는데 이 공시가 확실해지면서 두 달 새 140%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얼마나 오를지 대망의 1위는 포스코 DX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는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오늘까지도 포스코 DX는 또 쏘는 모습 15% 급등으로 또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ISC와 포스코 DX에 대한 진단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ISC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김성우 이사님, ISC는 워낙 사실 반도체 기대감이 높았던 거 대비로는 반도체주가 지금 수익률 20위 안에 딱 한 종목 ISC가 올라왔는데 그래도 순위는 높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반도체 전반으로 같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가 여전히 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ISC,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한 이제 4개 정도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서 시장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ISC 같은 경우는 이제 SK 쪽으로 이 피인수가 결정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굳이 이 AI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붙이지 않더라도 소위 빅테크들의 어떤 커스텀 반도체 연구 쪽의 연구 트렌드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ISC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빅테크 8개 업체들을 모두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전체 매출이 약 80%가 넘어간다라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굳이 AI와 엔비디아의 어떤 흐름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 ISC를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매출의 어떤 비중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텔과 엔비디아 향 쪽으로 매출이 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CPU와 GPU 쪽으로 매출이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목표가를 설정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뭐 내년, 내후년까지 밸류에이션 좀 끌어다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설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 매도에 대한 어떤 시점은 엔비디아가 조금 추세가 꺾이거나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형성이 될 때 그때 뭐 한미, 이오테크닉스, ISC, 주성 엔지니어 같이 다 같이 묶어서 매도 전략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가 살아있는 한 계속 가져가 보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류 부장님께서도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럼 IS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오르락 내리락 자리는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그럼 모아가는 전략 유효합니까? 사실 모아간다라고 하기에는 고가에 있긴 합니다만. 요거도 모를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저는 그쪽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오를 때 대부분의 빅테크 기술주들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엔비디아가 최소한 $600까지 순항을 할 것 같거든요. 뭐 지금 $700, $800 했는데 일단 $600가 순항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HBM 그다음에 파운드리 관련 수혜주들은 저는 꾸준하게 좀 담아가는 전략이 많이 올랐어도 담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부분에서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도 저는 조정이나 눌림목 시에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겠다. 저는 뭐 이쪽 입장입니다. 소신껏 또 예.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지금 ISC가 가장 높은 수익률로 2위에 오르긴 했는데 ISC 외에도 긍정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눌림시 매수 예. 전략으로. 근데 뭐 전체적인 업황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뭐 범용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레거 제품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HBM 관련주,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 후공정 관련주 이쪽으로 좀 집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위 포스코 DX. 와우, 수익률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지금 2달 동안의 수익률이 고점으로 했을 때 140%인데 사실 오늘 급등으로 아마 수익률이 더 높아졌을 거예요. 네. 포스코 DX는 코스피 이전 이제 추진과 맞물려서 그 일정 전후로의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더 끌고 가는 전략입니까? 아니면 적절히 탈출을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되는 자리입니까? 올라갈 때마다 이제 정리를 해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과 같이 10%가 넘는 급등이 나올 때마다 일정 비중 뭐 20%든 30%든 덜어내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은 마음 편히 가져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이전 상장이 결정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지금 오르기 시작했고요. 또 마침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도 최근에 1,160억짜리 계약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포스코홀딩스 그룹 자체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면 할수록 포스코 DX가 수혜를 받는 것은 맞고 또 여기에 대해서 수급적으로도 봤을 때도 코스피 200 이전이 돼서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된다라면은 어떤 지수 추종의 어떤 수급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한꺼번에 주가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 즉 다시 말해 2차전지 섹터 쪽으로 주가가 묶여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뭐 전체 다 쥐고서 끌고 가기보다는 올라갈 때마다 조금 줄이시고 다시 한번 또 좀 뭐 매크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밀린다라면은 그때 다시 채워보셔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그런 좀 유연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 상장까지 일정이 그래도 좀 남아 있잖아요. 네. 일정을 전후로 해서의 전략은 유민수 부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승시마다 좀 매도가 맞는 것 같고요. 많이 올랐으면 많이 올랐는데 뭐 더 오를 수도 있죠.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올라온 만큼 신규 매수자분들은 여기 올라온 만큼의 어떤 또 업사이드 추가적인 상승에 기대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걸 보면 저는 일단은 보유자 영역이고 이제 상승시마다 저는 매도가 맞지 않나. 저는 뭐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전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 이전 상장하는 거래소 종목들을 보면은 그렇게 주가가 이렇게 뭐 좋은 쪽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상장 전에 올라온다면 저는 매도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반면에 LNF도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포스코 DX와 너무 다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DX를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붙으면서 사실 수급을 부르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워낙 이전한다고 해서 다 같이 오르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는 또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나요? LNF는 왜 이럴까요? 네, LNF 같은 경우 일단 실적에 대한 노지가 좀 있었죠. 그나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다른 양극재 업체들의 경우에는 어차피 컨센도 없었습니다. 커버하는 증권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LNF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잘 아시겠지만 올해 시장의 특징이 이 개인분들이 수급이 밀집이 되는 섹터들이 정말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테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타나서 초전도체 그리고 뭐 맥신 또 비롯해서 2차 전지 섹터들 다른 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건드리지 않는 종목들마저도 개인들이 붙게 되면은 오히려 기관 수급을 이겨내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LNF가 약한 이유는 개인분들의 어떤 픽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LNF를 지금 팔아야 되느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결국은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NF의 경우에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가져가 보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7월, 8월 뜨거운 여름을 보낸 포스코 DX가 여름 결산 또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의 종목 다시 한번 수익률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여름 결산 특집 종목 탑 20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이제 여름을 잘 보냈으니 이제 또 9월을 대비해야겠죠. 또 9월에는 어떻게 전략 짜면 좋을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잭슨홀 미팅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제 9월 FOMC 이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변수가 아직 남아 있어요. 좀 어떤 변수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까요, 유민수 부장님? 예, 아무래도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것 같아요. 8월의 장세는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였죠. 그래서 초고 극강 테마가 계속 우리나라는 참 위대한 국가인 것 같습니다. 발견도 좋은 거 신물질은 많이 발견하고 물론 이제 검증이라는 단계가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였고 여러 가지 매크로 시황 때문에 메이저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었고 근데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죠. 약간의 지금 어느 정도는 반등 국면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이 반등 흐름들이 저는 일정 부분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용이라든지 CPI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들이 남아 있지만 중간중간에 경계감 때문에 증시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중립 이상의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서로 이제 상당히 으르렁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무부 장관, 그다음에 재무부 장관, 그다음에 지금의 이제 상무부 장관이 방중하면서 어떤 극단적인 대치 국면이 아니라 이제 약간의 이제 갈등 완화 국면, 그러니까 어떤 미중 갈등에서 미국이 디리스킹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22군데 27군데 중국 기업 어떤 수출 통제 대상 명단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실목으로 구성 이런 것들은 어떤 신호탄이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국면은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일단 다음 달에 또 G20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소위 멱살 잡지는 않을 거지 않겠습니까? 일정 부분 최악의 국면은 이제 조금씩 피해가고 있는 게 아니나 물론 최첨단 분야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양보하지 않을 건데 일정 부분은 지금은 조금은 대화의 국면, 좀 완화해야 되는 국면으로 좀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둘이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중 국면이 만약에 상당히 완화, 회복 무드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좋은 센티 쪽이 반도체 쪽일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이고 안타깝게도 2차 전지 쪽은 센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IRA라는 어떤 강력한 제도로 인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이 추가 멀티플 부여받은 거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을 노정하고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업종 센티가 좀 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완화를 또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 반도체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2차 전지 쪽에서는 조금은 이제 투심적인 측면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8월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9월 하면 우리가 또 체크하고 가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미국 물가지표 확인해야 되고 대망의 FOMC 회의가 있고 또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 추석 연휴가 또 길게 자리 잡다 보니까 기대보다는 좀 경계감이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김성호 이사님 9월 시장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아니면 조금 걱정을 하고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지난 2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는 이 FOMC가 9월에 있다 보니까 FOMC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추석 전에는 좀 어느 정도 팔고 가자라는 심리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번 9월 21일에 있을 FOMC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뭐 확실히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리에 대한 노이즈가 일단 FOMC 전까지는 시장을 누르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중국 국경절이 또 9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은 중국 단체 관광의 수혜주들이 그런 기대감으로도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10월, 저는 9월과 10월 사이에서 날씨가 선선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주식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에는 추수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정말 어떤 수많은 테마와 2차 전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11월, 12월부터는 대주주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수급적으로 개인들의 수급을 잡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부터는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굳이 미리 빠져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일단 시장을 우호적으로 보고 다만 올라갈 때마다 주식 비중 줄이면서 연말에 어떤 대주주 이슈의 어떤 요건을 좀 피하자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월 10월 우호적으로 보되 그래도 오를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자 말씀 주셨고요. 여러 변수나 이벤트 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전략도 좀 살펴봐야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유민수 부장님? 예, 그래서 일단은 김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600대 정도 가면은 비중을 좀 주식 비중을 줄이시고 2,500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지난주 잭슨홀 미팅 이후로 좀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아요. 좀 힘이 보태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수상으로는 그런 밴드를 가드레일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물론 이제 종목별 장세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말씀드렸던 하반기도 주도주는 쉽게 안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9월 장세를 예측한다면 저는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2차 전지는 하반기 어느 시점에는 또 강력하게 또는 상승하는 시기가 올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속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는 조선 기계 업종도 좀 관심권으로 좀 두고 있고 바이오 쪽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다크호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은 오늘 보면은 파러스 아이 바이오, 인벤트리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료 AI나 비만, 당뇨 치료제 이쪽에 투심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또 바이오의 9월 초중순도 이런 어떤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소섹타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또 하나 이제 틈새 쪽으로 중국 소비주하고는 로봇 오늘 로봇이 트라이오텍 같은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한가죠. 너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피셜이지만 지난번에 한번 다른 코너에 말씀드렸지만 산업부 장관이 이번에 교체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나올 정책들이 아마 후임자가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주도 한번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10월에 수출 증가율이 반도체가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는 제가 볼 때 HBM 관련주, 그다음에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가 한 몸에 받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HBM, 그다음에 삼성 파운드리 쪽, 이쪽을 한번 잘 보시는 게 저는 수익률 측면에서 좀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중심으로의 하반기에 장세에 좀 전망을 주셨고 조금 더 또 압축해서 김성훈 이사는 앞서 이제 중국 국경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럼 중국주 중심으로의 관심으로 보세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여러분들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더 강한가요? 코스닥 차트가 코스피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소형주 중심의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섹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최근에 상장된 타임폴리오 바이오 ETF가 정말 무서운 기세로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바이오 섹터 계속 강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9월에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되면 11월 FMC에서도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기보다는 동결 가능성이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섹터가 좀 더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국 국경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카지노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이 그동안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아직까지 좋은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섹터의 경우에도 뭐 화장품도 좋고요.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또 하나 이제 성장주 하면 또 AI 로봇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도 레인보 로보틱스가 상한가에 들어왔고 AI 쪽에서는 여러 가지 뭐 신테카 바이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로봇 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나오지 않는 섹터죠. 결국 꿈의 어떤 성장성만 가지고서 가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 차원에서 여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풍력 섹터가 좀 밀렸어요. 맞아요. 오스테드 쪽에서 얘기 나왔는데 저도 이제 태용을 계속 강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금방 그래서 나오잖아요. 바로 회사에 전화해봤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회사에 오스테드 입원이 와서 좀 보고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전혀 상관이 없다. 물론 오스테드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주가는 뭐 그랬지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런 기자재들이 잘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됐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해서 오히려 기자재 업체들이 수혜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CS 베어링 그리고 태용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 이런 주가 밀릴 때마다 자신 있게 매수를 해 보셔도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어제부터 올랐던 자율주행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해답을 준 것 같아요. 지난주죠. 일론 머스크가 1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기는 12번째 버전에 왔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그러자마자 현대차도 뉴스를 냈죠. 우리는 자율주행 레벨3를 할 수 있다.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은 테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는 섹터인 만큼 자율주행과 관련된 섹터도 같이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당뇨와 비만 지금 바이오 쪽이 핫하잖아요.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인벤트지랩은 급등이긴 합니다만 펩트론은 또 하방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그 종목 내에서도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바이오주는 이런 변동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그렇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미리 선반영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결국 이제 나오냐 안 나오냐는 뭐 누구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패를 까보기 전에 나는 먼저 탈신하겠다라는 그런 수급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많이 올랐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전히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많이 올라간 섹터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섹터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재료가 나오면서 좀 밀렸습니다만 맞아요. 결국은 진짜 재료는 10월 S모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들은 워낙 또 이제 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을 확대하는 만큼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면서 좀 재료가 있는 밑에서 이제 또 시작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바이오주들도 선별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 여름 결산 특집 수익률 종목 탑 20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9월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김성훈 리어드홀딩스 이사 류민수 유한타증권 부장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